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캐입니다. 여러분의 인싸템 캐진이 연예 동산 주간 김우캐, 어느덧 조만간 100회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진짜 맨날 허구한 날 얘가 눈에 안 띄는 날이 없어요. 전간의 현예. 지난 목요일 이 양반이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체포에 이르진 않았지만 경폭행죄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유죄가 뜨면 최대 6개월의 금고형이라고 합니다. LA 시경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13일 오전 3시경 LA 시내에 있는 회원제 클럽 소호 웨어하우스 밖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카냐는 남성 팬 한 명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에게 주먹을 날린 뒤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시죠. 말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라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카냐는 요즘 만나고 있는 줄리아 폭스와 함께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나이트클럽 달라이라를 방문했으나 그녀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 클럽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요, 금년 4월에 열리는 대규모 야외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카냐가 헤드라이너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으로 체포가 되면 출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아직까지 카냐 측의 정식 코멘트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섭샤크 VPN의 지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고 방대한 인터넷의 세계,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OTT도 국가마다 컨텐츠가 천차만별이고, 물건 살 땐 또 어떤가요? 한국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비싸지는 코리안 프리미엄 때문에 직구의 유혹 이겨내기 힘들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 바로 VPN 되겠습니다. 재생이 안 되는 영상도, 한국에선 아직 볼 수 없는 OTT도 섭샤크 VPN이 나선다면? 참 쉽죠. 이건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로, 옷을 사기 위해 베이프에 접속을 했는데 인터내셔널로만 빠집디다. 문제는 인터내셔널이 더 비싸요. 그래서 섭샤크 VPN 클릭 한 방에 US나 JP로 빠져서 결제를 하니까 깔끔하게 체크 잇 아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인터넷 하면서 어른인데 어른 영상도 못 보고 개인정보 허구한 날 털리고 무슨 놈에 안 되는 게 이렇게도 많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주간 김우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고고! 얼마 전 약혼한 메간 폭스와 머신건 켈리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메간 폭스의 옷이 오예, 두 사람의 블랙 코디 새끈합니다. 이들이 온 곳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돌체앤가바나의 패션쇼였는데요. 켈리는 오프닝 런웨이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네요. 메간과 켈리는 영화 미드나잇 인 더 스위치그래스를 촬영하다 만나 사귀기 시작했죠. 영화는 폭망, 출연료 벌고 여남친은 득템한 아주 개이득인 케이스 되겠습니다. 배우 할리베리가 클레오파트라 분장을 선보였습니다. 피라미드 떨리는 미모. 이날 할리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이유는 시저스 플레이북의 광고 때문이라고 하네요. 할리베리는 약 7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졌습니다. 전 미스 유니버스이자 현재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 컬퍼가 복장 때문에 비행기의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당일 그 자리에 있던 올리비아의 언니 오로라가 인스타 스토리로 밝힌 것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운항하는 멕시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암튼 복장은 이랬습니다. 항공사의 스텝은 블라우스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했으나 올리비아와 비슷하게 입은 다른 승객도 있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버지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브리트니, 이젠 좀 조용하게 사나 했는데 요즘은 동생과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동생인 제이미 린 스피어스는 1월 12일 자신이 출판하는 회고록을 홍보하기 위해 정보 프로그램 인터뷰에 등장. 후견인 제도에 있던 언니를 돕기 위해 필요한 연락처들을 모두 자신이 가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방송 다음날 발생합니다. 브리트니가 동생 제이미의 발언을 부인하면서 그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트윗으로부터 몇 시간 후 이번엔 제이미가 인스타를 올리는데요. 인스타그램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인터뷰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언니 글을 보는 것도 힘들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테니까 나는 언니가 건강하기를 바랄 뿐 난 항상 옆에 있고 언니도 그걸 알 거야. 개인적인 대화나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과 언니가 SNS에 올리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게 점점 부담이 되고 있어. 언니가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것도 알고 그걸 잊을 수도 없지만 날 무시하는 건 싫어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브리트니가 올린 트윗 때문에 브리트니의 팬들로부터 비방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이미는 끝으로 하루빨리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번엔 제이미의 회고록이 문제였습니다. 회고록의 일부엔 언니 브리트니에게 칼로 위협을 당해 방에 갇힌 적이 있다고 쓰여 있었고, 브리트니는 이걸 반박합니다. 제이미 린, 너 결국 갈 때까지 갔구나. 나는 지금까지 너랑 있을 때 칼을 들고 있었던 적조차 없고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너랑 집에 있을 때 칼을 써본 건 큰 호박을 썰었을 때 뿐이야. 내가 너무 커서 자를 수 없었지만 제발 책 팔아먹기 위해 이런 미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솔직히 이런 거짓말이 너답지 않아서 당황스럽네. 지금에 와서 말하자면 이런 거짓말을 꾸며내는 건 말썽 부리는 인간들 뿐이지. 장난하니? 낫다라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줘서 고맙다. 축하해. 레벨의 낮음에 관해서는 네가 이겼네. 라고 말이죠. 허허, 어째스까. 독일 출신의 슈퍼모델 하이디 클룸이 자신의 다리에 200만 달러짜리 보험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우 야, 걸만하네요. 사업가이기도 한 하이디는 전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 출신으로 48세인 지금도 늘씬한 미각과 빼어난 스타일로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토크쇼 엘렌의 방에 출연한 하이디는 내가 직접 보험을 든 게 아니라며 소속 모델 에이전시가 가입했음을 강조. 좌우 다리의 보험금 차이의 이유는 왼쪽 다리에 있는 흉터 때문이라는데요. 어릴 때 유리 위에 넘어져 큰 흉터가 생겼다며 지금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태닝을 해서 흉터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흉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더 비싼 거죠. 여기서 보험 금액을 말하진 않았는데 이럴 때 또 피플지가 계산기 두들기죠. 2017년에 하이디의 오른쪽 다리에 최대 120만 달러, 왼쪽 다리에 100만 달러의 보험금이 걸렸다고 보도를 했으며 다리에 이 정도면 다음엔 가슴에 걸어야겠다 라고 하이디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신체 부위에 보험 든 셀럽들 많죠. 마돈나는 가슴에 200만 달러, 마일리 사이러스는 혀에 100만 달러, 머라이어 캐리는 목소리에 3,500만 달러, 킴 카다시안은 엉덩이에 2,100만 달러짜리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래퍼 드레이크가 육체 관계를 갖던 여성이 의도적으로 임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터무니없는 수단을 사용해 상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모델이라는 한 여성이 온라인 미디어 투머치 핫티에 제보를 한 건인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몇 주 전에 드레이크가 소유한 호텔에서 그와 육체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거사를 치른 후 드레이크는 임무를 마친 풍선을 호텔 욕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죠. 그런데 이 여성은 드레이크의 아이가 갖고 싶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풍선에서 올챙이들을 꺼내 자력으로 자신의 몸 안으로 흘려넣자 그곳에서 마치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드레이크가 버린 풍선에 핫소스를 넣어서 그것들을 사멸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이 일로 기사가 쏟아지자 드레이크는 인스타로 자신의 전신 사진을 투과함과 동시에 15분 동안 네가 명성을 얻는다 해도 난 남은 23시간 45분을 차지할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남겼습니다. 드레이크는 이전에도 함께 경기를 뛴 여성이 뒤늦게 드레이크의 올챙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었죠. 작년에 브렌트 파이어스랑 콜라보한 곡 웨이스팅 타임을 들어보시면요. 풍선은 화장실에 버리고 올챙이는 회수당하지 말라 라고 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우 거참 이 형님 철두철미하시군요. 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디즈니의 오퍼를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밝히길 그들은 나에게 마법사 영화를 만들어주길 바랬던 것 같다. 나는 마법사 영화는 만들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며 거절을 했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좀 성격이 매운맛입니다. 얼마 전 단시간에 많은 미디어와 교대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 프로모션 장소에서 어떤 기자한테 뒤지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영화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평소 신랄한 의견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리들리 스콧 감독은 히어로 영화의 각본이 재미없다 라고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배우 윌 스미스가 어머니 캐롤라인 브라이트 여사의 85번째 생일에 휘트니 휴스턴의 히트곡 I Wanna Dance With Somebody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장소가 레스토랑이라는데요. 얼마 전 윌이 회고록을 냈죠. 거기에 16살 때의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 당시의 여친 멜라니 파커와 부엌에서 거사를 치르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걸렸다죠. 그래서 작년 어머니의 날에 인스타로 엄마 내가 고3 때 여친이랑 부엌에서 그거 할 때 발견했잖아. 그때 미안했어. 엄마가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코멘트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 소식을 듣네요. 줄리아 로버츠와 조지 클루니가 주연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 티켓 투 파라다이스의 제작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촬영 중이던 두 배우는 당분간 미국으로 돌아갔다네요. 이 영화에선 줄리아와 조지가 이혼한 전 부부를 연기하는데요. 두 사람이 딸의 결혼을 저지하기 위해 발리 섬으로 향한다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니퍼 애니스톤이 하와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담 샌들러. 그렇다는 건 넷플릭스 영화인 머더 미스터리의 후속편을 촬영 중이라는 거겠죠. 넘어가시죠. 배우 빌 머레이가 뉴욕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갑자기 버스킹을 해서 화제입니다. I Feel Pretty도 부르고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는데요. 경찰이 마이크를 끄라고 하니까 흩어집시다 라고 말한 뒤 공연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고스트버스터즈 애프터라이프에도 출연하고 곧 앤트맨 신작에도 출연한다는 원로 중의 원로 빌 머레이 할아버지, 건강하십시오. 피치 퍼펙트로 알려진 배우 안나 켄드릭이 SNL로 알려진 코미디언 빌 헤이더와 은밀하게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안나와 빌은 1년 이상 사귀고 있으며 처음 만난 건 몇 년 전으로 안나가 SNL에서 사회를 맡고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찍은 뒤에 좋은 관계가 된 게 아닐까 라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영화 노엘에서도 호흡을 맞췄죠. 와, 근데 둘이 사귀는데 같이 영화 찍으면 진짜 좋을 재미겠네요. 아무튼 두 사람은 사생활을 소중히 하는 편이고 팬데믹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통이 나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보실 영화 정해드립니다. 빌 헤이더 출연작은 제 인생 코미디 영화 슈퍼배드, 안나 켄드릭은 인디에어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뭔가요? 아까도 브리트니 소식이 있긴 했는데 이건 살짝 충격적이라 뒤로 뺐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딸의 침실을 도청하고 있었던 것이 전 FBI 수사관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후견인 제도 철회를 호소하던 브리트니가 아버지로부터 감시나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게 이런 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은 브리트니의 변호사, 헐리우드의 능력자인 매튜 로젠가트가 1월 18일에 제출한 재판 자료에 기재된 것으로 브리트니의 침실에서 있었던 변호사나 친구와의 대화를 아버지 제이미가 도청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뒷받침한다는 FBI 수사관의 증언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사관은 브리트니를 담당하고 있던 보안회사의 전 사원인 알렉스 브라조프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가 이 보안회사에 입사한 2012년 당시 이미 브리트니의 통신 감시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침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건 보안회사 측의 제안이었고 제이미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재판 자료에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침해법에 의해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요, 단순히 브리트니가 후견인 제도에서 빠져나왔다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매튜 로젠가트라는 변호사가 장난이 아니라서 아마 탈탈 털 거다 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쿨타임 참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의 이혼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이슨의 전처인 리사의 측근이 말하길 수년 전 제이슨은 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젠 그의 경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리사는 제이슨이 영화 촬영을 위해 전 세계의 모든 로케이션에 함께 가는 것에 흥미가 전혀 없었고 LA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데이빗 베컴이 딸 하퍼와 키스를 한 사진이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중에는 아빠와 입술 키스는 좀 그렇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옹호하는 쪽은 난 부모인데 아직 11살, 14살 난 아들들과 입술로 키스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참견할 바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빗 베컴은 나는 아이들 모두와 입술로 키스를 한다, 나도 아내 빅토리아도 그렇게 키워져 왔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퍼와의 키스샷을 올릴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아내인 빅토리아는 이번 키스샷에 하트를 달아서 남편의 의견에 찬성하는 쪽인 듯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뉴욕 브롱크스의 아파트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 비용을 카디비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월 9일 뉴욕주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화재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치는 등 1990년 이후 뉴욕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브롱크스에서 자란 카디는 희생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고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면서 희생자들의 장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덧붙이자면 카디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합계 한화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브롱크스 출신 래퍼 팻조도 기금을 마련했고 제이지, DJ 칼리드 등도 성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